안녕하십니까. 유학라이브닷컴의 박현우입니다. 오늘은 유학원 선정하기로서 저번 인트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지만 그 유학원 선정하기는 정말 여러분들 어학연수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챕터 2개로 나눠서 챕터 1 유학원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원 선정은 어학연수라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유학원을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해서 오시면 여기 미국에 오셔갖고 좋은 학원, 좋은 지역, 그리고 또 좋은 홈스테이 등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생활을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쁘게 그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실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학원을 잘못 선정하게 되면 어떤 학생들은 미국에 오자마자 뭐 픽업도 잘 안 됐니 막 이러면서 육두문자 알리고 막 그 욕하는 그 학생들도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더 심하게는 1년 가까이 그 계획을 잡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짧게는 한 달, 뭐 한 3개월 이렇게 어학연수를 마치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친구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보는 금전적인 손해는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유학원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어학연수를 하는 데 있어서는요. 제가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유학원을 선정하게 됐냐라는 그 대화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의 그 대화의 결론은 뭐였냐면 유학원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해 줄 것이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희생이라는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유학원이라는데 그것도 돈을 버는 것입니다.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대형 유학원 가보셨죠? 종로 유학원이니 유학닷컴이니 이런 데 가보셨죠? 정말 많은 직원들, 화려한 그 건물들, 그래갖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맞이하고 상담 선생님 따로 있고 원장님 따로 있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크게 다 돈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소형 유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형 유학원 정도는 뭐 한 5명, 6명 이렇게 상담 선생님 두고 이렇게 일을 또 하고 소형 유학원은 원장님 혼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는데요. 그런데 그런 곳들도 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금전적으로 다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학원들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한테 희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지 좋은 유학원과 좋지 않은 유학원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벌써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 중에는 이미 A 유학원, B 유학원, C 유학원 그러면서 여러 유학원을 돌아다니면서 학원에 대한 정보도 얻고 그리고 또 그 지역에 대한 정보도 얻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유학원을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신 지금 학생은 지금 과연 학원과 그리고 또 그 학원에 대한 커리큘럼, 좋은 선생님, 한국인 비율 지금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지금 그 유학원에서 나한테 얼마나 디스카운트를 해주고 뭐 등록비를 지원해주고 픽업 서비스 피를 지원해주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약간 좀 두렵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유학원을 선택을 하실 때는 그 유학원에서 어떤 어학원을 선택을 해줬고 그리고 또 그 어학원을 통해서 그 공부를 한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피드백을 주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지금 그걸 고려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은 지금 할인 혜택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할인 혜택은 희생이 아닙니다. 자, 어떤 학원은 유학원은 이 학원에 6개월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반달치는 무료로 다닐 수 있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9개월 등록하시면 한 달을 무료로 다닐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유학원에서 주는 디스카운트가 아닙니다. 인터넷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인터넷을 보시면 이미 가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가격에 6개월치를 등록을 하면 반달이 공짜일 수밖에 없고 9개월치 등록하면 한 달이 공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지원을 해주면 등록비 100불? 120불? 여러분 그거는 유학원이 받아가는 커미션에 비하면 정말로 작은 돈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학원을 잘 선정하기 위해선 지금 그런 작은 돈 지원에 눈을 돌리시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이 미국에 와서 초기에 정착 서비스를 얼마나 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여기서 어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실 때 영어가 얼만큼 늘어가실 수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유학원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또 고려해 보십시오. 만약에 학생 여러분께서 지금 수속을 밟고 있는 유학원에 가셔서 저는 죄송한데 6개월, 9개월은 안 되고 한 3개월만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아마 유학원에서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수속비를 내십시오. 왜냐하면 3개월 가지고는 저희가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수속비를 따로 20만원, 30만원을 내셔야 됩니다. 아니면 좀 심하게는 이런 얘기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3개월 등록하시면 비자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6개월, 9개월을 꼭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기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유학원의 태도가 사뭇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어학연수를 하는 데 있어서 유학원이 결국에는 자기네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그 수익의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 등록을 해서 보내고 나면 결국에는 그 유학원은 여러분들과 안녕이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 유학원이 정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다해서 대했다면 3개월 하고 거기 현지에 가서 다른 어학원으로 트랜스퍼를 할 때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 유학원에 전화를 하셔서 이 트랜스퍼하는 걸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유학원들은 거기까지 보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가시고 나면 빠이빠이입니다. 그냥 안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장기 등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유학원을 선정하라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에 있는 유학원들은 여러분들에게 안전하게 비자를 받아주고 그리고 또 초기 정착하는 데 있어서 공항 픽업 서비스나 그리고 또 홈스테이 부분에 있어서 잘 셋업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신다면 공항 픽업 서비스 그리고 또 홈스테이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학원이 알아보는 홈스테이나 픽업 서비스는 결국에는 어학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어학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홈스테이 서비스와 픽업 서비스가 있는데 이 픽업 서비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지에서 현지 차를 부른다거나 택시를 타고 가면 뭐 한 3만원? 4만원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어학원에서는 10만원, 11만원, 12만원 이렇게 받습니다. 홈스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저는 홈스테이 비용이 800불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죠. 물론 나중에 홈스테이 챕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정도 가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유학원에 맡기셔갖고 어학원을 통해서 홈스테이를 하시게 되면 이 홈스테이 가격이 싸봤자 950불, 비싸면 1200불, 1300불까지 받습니다. 그러면 그 홈스테이 주인들이 얼마를 받느냐? 홈스테이 주인들은 한 800불 정도 받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 어학원에 커미션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 어학원에서 또 유학원에 또 커미션을 또 보내줍니다. 물론 유학원이라는 데가 원래 커미션 먹고 사는 데입니다. 어학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커미션 먹고 사는 데입니다. 사실은 어학원이나 이런 데는 여러분들을 잘 가리키고 영어 실력이 향상되게 해주는 데가 영어학원인데 그거 가지고는 수익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커미션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게으름 떨지 마시고
한번 직접 홈스테이를 찾아보시고 직접 픽업 서비스를 한번 진행해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유학원 탓할 것도 없습니다. 유학원이라는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자를 안전하게 받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뭐 공항, 비행기 표, 뭐 이런 것들, 보험, 이런 부분 잘 도와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유학원의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렇게 진행해 보시면 훨씬 더 초기 정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유학원은 결국 여러분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곳이고, 여러분은 그런 유학원을 통해서 최대한 혜택을 끌어내야 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그런 중요한 서로의 상관관계가 서로 충족해 줄 때 여러분들은 아마 그 유학원에 만족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챕터 1 유학 선정하기 소제목으로 유학원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대형 유학원, 중소형 유학원, 그리고 또 현지 유학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결국에는 유학원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해해주고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이나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이해해주는 그런 유학원을 만나는 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거기에는 서로 간에 어떤 인간적인 좀 유대관계가 있어야, 인간적인 관계가 좀 있어야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유학원 선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번 더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십시오. 여기까지 챕터 1 유학원 선정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